불교 안에서 수행이라고 말하면 사념처에서 이어지는 사마타 위파사나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념처 수행을 설하는 대표적인 경전 디가니까야 22번 대념처경이 있죠. 사실은 마지막니까야 10번 경도 똑같은 대념처경인데 디가니까야 22번이 워낙 알려져 있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만 말하고 있는데 동일한 경이 디가니까야 22번으로도 마지막니까야 10번으로도 설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대념처경에 의한 사념처 수행을 6월 한 달 동안 4주간에 걸쳐서 특강을 하자라고 해서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2번 강의가 있었고요. 오늘 3번째 수업입니다. 지난주에는 특히 대념처경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16번 후렴을 통해서 신수신법이지만 사실은 16번으로 신념처 9번, 수념처 1번, 신념처 1번, 법념처 5번 후렴구를 통해서 주제를 단락지어주는 이 특징을 설명하고, 그러면 이 후렴구가 어떤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사실은 대념처경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주제를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더 구체적인 수행의 테크닉을 호흡 수행의 자리에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그렇다면 사념처 수행으로 알려지는 사띠라고 하는 이것을 힘있게 하자. 사띠는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좀 설명드렸어요. 어떻게 설명했나요? 마음이라는 눈이 무언가를 보자 라고 할 때 눈만 있다고 보는 거 아니죠? 눈을 떠야 하고 빛이 있어야 본다. 눈을 뜨는 것의 개념으로 사띠가 있고, 빛을 비춰주는 것의 개념으로 지혜가 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눈이 흔들리지 않아야 잘 볼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삼매라고 하는 이런 힘이면서 기능, 이 부분을 설명드렸거든요. 자, 오늘 수업은 우선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2주 동안 나눠드린 자료를 여러분 나중에 참고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제가 그냥 간단한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그래야 할 건데요. 사띠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마음이 눈 뜨는 것이다, 이런 개념 말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개념이 나타나거든요. 꽤 여러 개의 경전이 비유를 통해서 사띠를 설명하는데, 사띠는 문직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요거 하여간 먼저 드린 교재에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고요. 사띠라는 문지기를 설명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 왕의 국경에 있는 도시는 깊은 해자와 튼튼한 성벽과 교문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명하고 훈련된 지혜로운 문지기가 있어 알려지지 않은 자들은 제지하고 알려진 자들만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경의 뒤에서 그 비유가 무엇냐라고 말할 때 현명하고 훈련된 지혜로운 문지기는 사띠다.
삿띠를 비유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삿띠라고 하는 문지기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일단 이제 대문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 대문을 통과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놓고 알려지지 않은 자들은 제지해요. 아, 당신은 우리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우리 조선시대식으로 말하면 뭐라 하죠? 이 폐찰 차야 되잖아. 그래서 보여줘. 아, 당신은 들어갈 수 없어 하고 제지한다는 거죠. 오직 알려진 자들만 들어가게 한다. 이게 뭐 말 그대로 문지기예요. 그런데 삿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세상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내가, 내 마음이 몸과 함께 해가지고 만나는데, 감각한다, 인식한다 이래 하는 거죠. 그때에 세상을 만나는 이 가운데에서 들어와가지고 나의 내면을 어지럽힐 만한 것들은 들어오지 마.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여가지고 내 마음을 평화로 이끌어야지 하는 것만 들어와 라는 요런 문지기 역할을 한다 라는 거거든요. 삿띠. 어찌 보면 삿띠가 마음에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눈을 떠야, 보아야, 이 사람은 알려지지 않은 자니까 지지하자, 이 사람은 알려진 자니까 들어오게 하자, 이 일을 할 수 있겠죠. 자, 일단 문지기에 삿띠가 비유되고 있다라는 것을 한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뭐 이 교재에 이제 뒤에 가면 요거는 아주 정말 참고적으로 삿띠를 비유하는 또 다른 비유가 한 가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마차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데, 몇 개의 경전을 이제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잔우선이 바라문경이라는 데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팔정도에게 있는 믿음과 지혜, 그 법들은 항상 멍에로 묶여 있다. 희리는 쟁기를 지탱하는 막대자루, 만호는 쟁기와 막대자루를 묶는 끈, 삿띠는 주의 깊은 마부. 주의 깊은 마부, 이건 뭐예요? 마차가 있으면 마차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마부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마부가 주의 깊지 못한 마부면 그냥 뭐 딴짓하면서 가다가 사고 날 거 아니에요. 주의 깊은 마부. 그러니까 마차로 비유되는 내 삶을 이끌어가는 마부의 역할을 하는 게 삿띠인데, 그것도 아주 주의력이 큰 이러한 마부다. 이렇게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약간 삿띠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비유로서 알아보자라고 하면, 첫째, 삿띠는 눈 뜨는 거예요. 마음의 현재를 발견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마음이 눈을 떠가지고, 여러분 우리 눈뜬 장님이란 말 쓰죠? 눈을 뜨고 살아가는데도 사실은 장님처럼 도대체 저 사람이 뭘 보고 사는 사람이야, 어째 하는 일마다 저 모양이야,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세상을 볼 거를 다 보아가면서 삶을 괴로움으로 이끌지 않고 행복으로 이끄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눈뜸이라는 측면의 삿띠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눈을 뜬다, 이 개념이 무엇일까? 마음이 몸과 함께 나라는 주체가 되어가지고 세상을 만나는데, 세상을 만나는 방법이 안이비설신의로 색성향 미적 법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에 그냥 아무거나 막 받아들인다 이러면은 그야말로 내 마음속이 쓰레기통같이 되는 거죠. 이럴 때에 바로 문지기, 수문장으로의 역할을 삿띠가 해가지고 내 마음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은 오지 마, 막아내고 내 마음을 정녕
꽃밭처럼 예쁘게 꾸며주는 그런 것들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일을 하는 곳이 사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삶이라는 마차가 진행되어 가는데 어차피 마차는 마부가 있어가지고 이끌어가야 된다고요. 경에는 비슷한 표현도 나오죠. 이 마부가 지 멋대로 마차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도 하는 거예요. 마치 들여다 놓듯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마부가 마치 옮겨 놓듯이 하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마부라고 하는 삶을 이끌어가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띠가 누구냐 하니 지혜로운 주의 깊은 마부, 이렇게 사띠가 비유가 된다. 전반적으로 경에서 사띠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비유들 그렇게 기억하시자고요. 사띠는 마음의 입장에서 눈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지기입니다. 그리고 주의 깊은 마부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띠다 라는 거 일단 우리가 이해하기로 하고요. 여기에 사실은 이제 문지기라고 하는 부분은 좀 주목해야 돼요. 문지기, 김법우님, 문지기가 하는 일이 뭐죠? 문지기는 거. 요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쓰는 말로 하면 단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금방도 그랬지만, 에이, 당신은 오면 안 돼. 알려지지 않은 자는 지지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를 표현을 바꾸면 단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단속이라고 하는 빨리 단어가 상와라라고 해서 비중 있게 나타나요. 사실은 이 사띠와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상세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 단속과 관련한 주제를 좀 알아봐야 돼요. 그런데 단속 이래 되면 이 부분은 거의 우리 대념처경이 설명하는 내용보다는 입출승령경에서 설명하는 상세함 이렇게 좀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내일 낮에 우리 목요일 날 요새 마음 특강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음 특강 번외의 주제로 오늘 수업에서 해야 하는 이야기를 미뤄 가지고 내일 두 가지 주제를 마음 특강 번외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거 동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기로 하시고요. 두 가지 주제가 뭐냐 하면 한 가지는 조금 이따 봐야 되지만 사띠라는 말하고 칠각지에서 보면 영각지라고 있죠. 사띠라는 거하고 각지, 깨달음의 요소다라고 말하는. 근데 영각지는 사띠각지란 말이죠. 사띠라는 말하고 사띠각지라는 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수행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사띠와 사띠각지는 어떤 것일까 하는 하나의 주제하고 지금 말씀드린 단속이라는 주제, 이 두 가지 주제를 내일 낮 시간에 공부하고 동영상으로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면서 공부를 좀 안내드렸고요. 문지기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오늘 수업은 진행을 하겠는데요. 자, 우리 드린 교재 중에 첫날 드린 교재 있죠? 아니다. 지난주 드린 건가 보다. 보충 교재 2번이니까 지난주 드린 거네. 그러니까 대념적용 특강 2020 보충 교재 2. 거기서 지난주 우리 후렴구 설명한 것을 넘어가면요. 보리단경이라는 경이 나와요. 자, 보리단경 35번 상류가의 201번입니다. 앞에 부분만 좀 읽어보고 간단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사거리에 보릿단이 놓여 있을 것이다. 그때 6사람이 도리깨를 손에 들고 와서 그 보릿단을 6개의 도리깨로 때릴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하면 그 보릿단은 6개의 도리깨로 잘 타작이 될 것이다. 그때 다시 7번째 사람이 도리깨를 손에 들고 올 것이다. 그는 7번째 도리깨로 보릿단을 때릴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하여 그 보릿단은 그 7번째 도리깨로 때려져서 더욱 잘 타작이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배우지 못한 범부는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색들에 의해 눈에서 타격당한다.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미들에 의해 설에서 타격당한다. 촉들에 의해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법들에 의해 의에서 타격당한다. 비구들이여, 만일 그 배우지 못한 범부가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의도한다면 그 쓸모없는 인간은 더욱 해침당한다. 예를 들면 7번째 도리깨로부터 타격당하는 그 보릿단과 같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보릿단이라는 것을 지금 비유로 들고 있어요. 보릿단이 있고 그 다음에 도리깨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리깨꾼이 6명이야. 그러면 도리깨꾼은 보릿단을 도리깨질을 하는 거죠. 보릿단이 도리깨꾼에 의해서 말하자면 두들겨 맞는 거예요. 자, 요 자리는 어떤 자리를 설명하냐 하면 안이비 설신의 육내입처하고 색성향 미촉법 육외입처하고의 관계를 말하거든요. 법원님, 한 가지 질문. 보릿단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제 그냥 뭐 하여간 쌓아놓은 거잖아요. 그거를 도리깨꾼이 때리거든. 안입이 설신의는 육내입처, 이거는 인식의 주관이죠. 그리고 색성향 미촉법은 인식의 객관이거든요. 이때 내입처하고 외입처 중에 누가 도리깨꾼이고 누가 보릿다니까? 누가 때리고 누가 맞을까? 이런 질문이에요. 법우님 지금 저 보시죠. 그럼 법우님의 안식과 안근, 그러니까 법우님의 마음과 몸이 해피스님이라는 대상을 보고 있잖아요. 이러면 요 상황을 표현하자면 법우님이 해피스님을 내가 본다! 내가 공격적으로 때린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해피스님이라고 하는 감각 객관, 해피스님이라는 대상이 인식 주관인 법우님을 쫓아가서 때린다, 이렇게 봐야 맞을까요? 이 질문도 어려운가? 요게 사실은 좀 대답하기 쉬운 주제가 아니에요. 이게 뭔가 좀 숨어있는 문제가 있을 것 같죠. 아니, 우리가 법우님, 일반적으로 내가 너를 본다 이러면 어쨌든 내가 너를 행위자잖아. 그러니까 내가 도리깨꾼이 되어가지고 너라는 대상을 본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우님이 이 이야기는 법우님이라는 인식 주관이 해피스님이라는 인식 객관을 법우님이 도리깨꾼이 되어가지고 해피스님이라는 보릿단을 때린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요게 다 맞나요? 요걸 묻는 거야. 이게 사실은 이런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중생들이 살아가잖아요. 중생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 중생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면
완전하게 행복을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가 못 된다고요. 왜냐하면 누구나 저 밑에서 번뇌가 작용하고 그래서 탐진치가 함께하는 이러한 불완전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을 이래 하고 있지만 이것이 그렇게 온전한 완전한 이런 삶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연하지 내가 너를 보면 내가 너를 주도적으로 선택적으로 때린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중생들의 삶의 과정에서 거꾸로 보고 있는 것이다. 삶을 반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을 우리가 이제 먼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자, 지금 이제 경에서 보면 경에서 이렇게 보리 땅과 6 도리깨꾼을 말하면서 경이 뭐라고 말해주나요?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색들에 의해 눈에서 안에서 타격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들이 살면서 내가 말이야. 내가 내 삶의 주인공 아니겠어. 그러니 내가 내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통해 가지고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내지 대상들을 내가 선택적으로 보는 거잖아. 내가 주인공이지. 이렇게 이제 알고 있지만 부처님께서 설명하는 바는 사실은 그게 아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무언가 내 눈을 확 잡아끄는 어떤 보이는 것이 딱 출현하면 그 보이는 그것의 출현에 의해 가지고 내가 주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눈이 끌려가 가지고 본다. 끌려가 가지고 보니까 이거는 내가 때리는 게 아니라 대상이 내 눈을 탁 때리니까 내 눈이 한 대 딱 맞는 만큼 뭐지? 이렇게 쳐다보는 끌려가서 본다는 거. 요게 이제 그 깨달은 자, 마음이 잘 제어된 자하고 번뇌 위에서 탐진치와 함께하는 중생들의 삶이 다른 거죠. 보리땅 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어서 안이비설신의라는 인식 주관의 입장에서 색송향 미촉법이라는 인식 객관을 내가 때려가면서 인식한다 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어떤 강도를 가지고 나를 때리느냐 그러잖아요. 법부님 이렇게 보고 있다가도 귀에 뭔가 소리가 탁 들어오면 보고 있다 말고도 내 마음은 귀를 때리는 어떤 것 한 대로 끌려가잖아. 귀에 소리에 의해서 내 귀가 타격당한 거라고. 마음이 끌려가죠. 요런 개념. 이렇게 이제 보리땅경에서 알려주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세상 대상들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들이 도리깨뿐이 되어가지고 안이비설신의 나를 때리면 그것에 의해서 타격당해가지고 타작이 되는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환경을 필요로 하는 거는 이런 점에서도 이해할 수 있어요. 환경이 나쁜 곳에 있으면 환경이라는 게 색성향 미촉 주로 그렇게 물질적으로 돼 있잖아요. 안 좋은 환경들이 지속적으로 나를 도리깨질을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나는 안 좋은 환경들에 의해서 타작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내 삶은 그리 끌려가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잘 제어되지 않은 사람이라서 타작당한다고 해도 나를 때리는 타작질의 레벨이 썩 나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 삶이 크게 핍박받지 않는 이런 측면. 이건 보리탄경은 굉장히 비중 있게 우리가 세상을 때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타격당하면서 두들겨 맞아가면서 살고 있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맞아가면서 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덜 맞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때리는 세상을 상대로 잘 방어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 방어의 한 레벨을 넘어서 가지고는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맞는다라고 맞는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선택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주도적인 삶을 살도록 바꿔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현상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경에서는 7번째 도리깨꾼을 말하죠. 이게 문제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접근이 어렵겠지만 형편상 자, 이게 안이비설신의와 색성향 미촉법. 요게 뭐죠? 인식작용이죠. 이 인식작용에 보면 인식작용은 우리 삶에서 2번 나타나요. 1차 인식, 2차 인식이라는데 뒤에 보기로 하고 인식작용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뭐죠? 노고군님, 인식작용을 얘기할 때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말하면 뭘 말할 수 있을까? 이 얘기. 하나의 객관에 대해서 2개의 공동주관이 있다. 이 얘기를 우리가 했죠.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법 6외입처라는 하나의 객관에 대해서 안이비설신의 6내입처라는 공동주관 하나, 그리고 또 하나의 공동주관이 있다 라고 해서 욕탐이라고 말하죠. 욕탐이라고도 하고 무명의 요소라고도 말하고 지금 심의 행위 이렇게도 우리가 말하는 거죠. 요 이야기는 이건 좀 대충 생략을 하면서 넘어가는데 다만 요 정도만 얘기를 하죠. 삶이라고 하는 거를 가장 단촐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산다는 거는 인식하는 거와 행위라고 하는 2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가 있죠. 보고 알면 인식작용이죠. 내가 보고 아는 요 대상을 상대로 어떤 액션을 하는 인식과 행위가 있는데 이 삶에 대한 가장 단촐한 형태의 설명의 한 가지가 행위하고 인식이 서로 별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 어떻게 연결되느냐? 행위는 욕탐에 의해서 인식으로 전달이 되죠. 그리고 인식은 다시 과정을 거쳐서 행위로 전달이 되는데 욕탐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가공을 거쳐가지고 행위로 전달된다. 이때 이 가공 과정을 닦아라고 한다. 이제 이런 부분 우리가 이제 마음특강 통해서 설명할 부분이죠. 요런 이제 기본적인 인식과 행위가 순환적으로 연결되는 이런 특성을 좀 감안하고 자 이렇게 보면 보리단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인식작용을 하는데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객관이 세상이라는 게 안이비설신의 인식주관인 나를 때린다고. 그런데 인식작용에는 공동주관이 2개여서 또 하나의 공동주관인 욕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탐 하니까 탐진치 이런 거겠죠. 이 욕탐이라는 것이 인식작용에 함께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법이 무언지 아는 일을 할 때
안이비설신의와 함께 참여해서 안다. 안과 색이라는 내가 보이는 대상을 선택했다라는 이 관계에다가 보는데 어떤 질적 수준으로 보는 것이냐,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욕탐이라는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 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죠. 이렇게 이제 욕탐이라는 것이 함께 참여하는데 삶의 질을 지금 보리단경에서 말해주는 건 뭐냐 하면 일단은 세상이 한번 때리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는 거기에 이어가지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으로의 욕탐, 행위에서 진행되는 탐진치가 쫓아와가지고 나를 한 번 더 때린다. 요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어제는 뭐 그냥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보리단경은 안이비설신의라는 인식주관인 나를 놓고 이 내가 보리단이어서 타작당하는 대상이다. 누가 나를 타작하느냐? 라고 하니 색성향 미처법이라는 인식의 객관이 한번 때리고 거기에 뒤이어가지고 공동주관인 욕탐이, 즉 행위가 어떤 탐진치 상태로 진행되느냐, 행위의 문제가 또 한 번 와서 때린다 하는 두 번의 타격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보리단경에서는 좀 뭐 쉬운 주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두 번 두들겨 맞는다라는 이야기를 설명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세 장을 넘기면 경 하나를 좀 더 봐야 돼요. 35번 상류따의 200번 여섯 동물 비유경입니다. 자, 여섯 동물 비유경 한 장을 넘겨볼게요. 비유만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여러 세상과 여러 영역을 가진 여섯 생명을 튼튼한 밧줄로 묶을 것이다. 뱀을 잡아 튼튼한 밧줄로 묶을 것이고, 악어를 잡아 튼튼한 밧줄로 묶을 것이고, 새를 잡아 튼튼한 밧줄로 묶을 것이고, 개를 잡아 튼튼한 밧줄로 묶을 것이고, 자칼을 잡아 튼튼한 밧줄로 묶을 것이고, 원숭이를 잡아 튼튼한 밧줄로 묶을 것이다. 튼튼한 밧줄로 묶은 뒤 가운데에서 묶은 뒤에 풀어줄 것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여러 세상과 여러 영역을 가진 그 여섯 생명은 제각각의 영역과 세상으로 잡아끌 것이다. 뱀은 나는 개미탑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잡아끌 것이고, 악어는 나는 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잡아끌 것이고, 새는 나는 허공으로 날아갈 것이다 라고 잡아끌 것이고, 개는 나는 마을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잡아끌 것이고, 자칼은 나는 묘지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잡아끌 것이고, 원숭이는 나는 숲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잡아끌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 여섯 동물이 지치고 피곤해질 때 그 가운데서 더 힘이 센 생명에게 그들은 따를 것이고 그가 끄는 대로 끌려갈 것이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지 않은 비구에게 그 안은 마음에 드는 색들에 대해 잡아끌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색들로부터는 싫어하여 꺼림이 있다. 내지 의는 마음에 드는 법들에 대해 잡아끌고 마음에 들지 않는 법들로부터 싫어하여 꺼림이 있다. 이렇게 비구들이요 단속아님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 보면은 표현은 이런 표현이 있죠. 안이비설신의가 있고 색성향 미처법이 있는데 요거를 각각을 동물에 비유해 본 거예요. 그래서 색은 뱀이라 하고 성은 악어라 하고 뭐 이래가지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원숭이 이래 되죠. 이렇게 이제 여섯 가지로 동물로 비유를 하고는 이제 이 여섯 가지를 잡은 거야. 근데 경은 요 잡은 여섯 마리
짐승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중간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튼튼한 밧줄로 묶을 것이다. 5번째 줄. 튼튼한 밧줄로 묶은 뒤 가운데에서 묶은 뒤에 풀어줄 것이다. 요 6마리를 다 잡아가지고는 그냥 각각을 잡은 밧줄끼리 묶었다는 거야. 밧줄끼리 묶어가지고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서로들 뱀은 뱀대로 지갈 곳으로 가려 하고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지갈 곳으로 가려 한다고? 그런데 서로들 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고 끌다가 보면 나중에는 지치잖아. 다 지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그래도 그 중에 최후까지 힘이 남아있는 어떤 자가 끄는 쪽으로 끌려간다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어떤 것이 강한 작업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쪽으로 끌려갈 것이냐 들리는 쪽으로 끌려갈 것이냐 이걸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하여간 6마리의 동물을 잡아서 묶어가지고는 그 묶은 끈을 그냥 하나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이야기는 뭔가요? 여기서 끝에 가서 단속 아님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삶을 잘 단속하면 좋겠는데 6마리를 잡아가지고 지들끼리 묶어놓으니까 지들끼리 싸우다가 어딘가 지들 끌고 가는 거야. 이건 삶이 단속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죠. 단속이라는 거 아까 어떻게 말했죠? 삿띠라고 하는 문지기가 무슨 일을 한다고? 단속하는 거죠. 삿띠라는 개념하고 연결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면 3페이지 아래쪽에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여러 세상과 여러 영역을 가진 6생명을 튼튼한 밧줄로 묶을 것이다. 뱀을 잡아 튼튼한 밧줄로 묶을 것이고 악어를 잡아 튼튼한 밧줄로 묶을 것이고 새를 잡아 개를 잡아 자칼을 잡아 원숭이를 잡아 튼튼한 밧줄로 묶을 것이다. 튼튼한 밧줄로 묶은 뒤 튼튼한 말뚝이나 기둥에 묶을 것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요. 여러 세상과 여러 영역을 가진 그 6생명은 제각각의 영역과 세상으로 잡아 끌 것이다. 뱀은 나는 개미탑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잡아 끌 것이고 악어는 나는 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잡아 끌 것이고 새는 나는 허공으로 날아갈 것이다 라고 잡아 끌 것이고 개는 나는 마을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잡아 끌 것이고 자칼은 나는 묘지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잡아 끌 것이고 원숭이는 나는 숲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잡아 끌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 6동물이 지치고 피곤해질 때 그 말뚝이나 기둥 가까이에 서고 가까이 앉고 가까이 눕게 될 것이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한 비구에게 그 아는 마음에 드는 색들에 대해 잡아 끌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색들로부터는 싫어하여 꺼림이 없다. 내지 의는 마음에 드는 법들에 대해 잡아 끌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법들로부터는 싫어하여 꺼림이 없다. 이렇게 비구들이요 단속이 있다. 요거 단속 아님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똑같이 6마리는 잡았죠. 묶었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앞의 경우는 그 줄을 줄끼리 묶은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는 어떻게 묶어요? 기둥을 하나 세웠다는 거야. 기둥을 딱 세워놓고는 이 기둥에다가 이것도 각각을 다 기둥에다 묶은 거야. 그러면 앞의 경우는 6마리가 서로 용을 쓰다가 그 중에 최후까지 힘을 갖고 있는 자가 끌고 가잖아. 그런데 이 경우는 어때요? 아무리 지들이 용을 써봐야 결국은 어디 있어? 기둥 앞에 있다고. 그죠? 단속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속이다. 자, 요렇게 단속이라는 걸 말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비구들이요. 튼튼한 말뚝이나 기둥에 라는 이 말은 몸에 속한 삿띠를 위한 것이다. 비구들이요.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우리는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쌓고 잘 실천하리라 라고. 참으로 비구들이요. 그대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딱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색성형 미촉법이라는 6가지 대상,
세상을 인식하면서 그것을 지들끼리 묶어놓고 방임하면 이거는 단속이 안 돼. 단속이 안 된다라는 것은 삿띠라고 하는 이 힘이, 기능이 제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문지기 역할을 못해요. 눈을 뜨지 못해요. 주의 깊은 마부의 역할을 못해요. 그럼 삶이 어디로 가겠어요? 장님이 되는 거고 문은 다 개발해가지고 내 마음은 온갖 쓰레기통처럼 되는 거고 마부가 주의 깊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뭐 낭떠러지로 떨어지겠죠.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으려면 잘 단속된 삶을 살자. 눈을 떠야겠다. 잘 단속해서 내 마음을 보호해야겠다. 그죠? 알려지지 않은 자는 들어오지 마. 아는 자가 들어와. 이렇게 단속하고 마차를 끌고 가는 주의 깊은 마부로서 이렇게 삿띠가 작용하는 삶, 단속된 삶, 이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지들끼리 묶어두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의 기둥을 딱 세워가지고는 여기에 묶겠다 이거야. 그리고 이 기둥이 뭐라고요? 몸에 속한 삿띠다. 이렇게 말하죠. 몸에 속한 삿띠 어떤 게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대념처경의 신념처에서 후렴구가 9번 나타나죠. 이 9번의 후렴구라는 게 뭐예요? 신념처에 속한 작은 주제를 9개로 제시하는 거죠. 그게 다 말하면 몸에 속한 삿띠인 거야. 그래서 이게 맞지만일까요? 117번, 119번 몸에 속한 삿띠경 신념처경에서는 바로 이 9가지를 대상으로 깨달음까지 가는 길을 설명하죠. 바로 이런 몸에 속한 삿띠, 이것이 기둥이다. 여기에 묶어라. 그런데 9가지가 제시는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이 말뚝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뚝은 호흡인 거죠.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 요 점을 말뚝으로, 기둥으로 삼아가지고 거기에 묶는 거예요. 이게 단속이야. 나머지 8가지 몸에 속한 삿띠의 대상들, 이것은 조금은 경우를 달리해서 설명된다. 호흡이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경전 2개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보리단경을 통해 가지고는 내가 세상을 주인공이 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번뇌라는 거, 탐진치라는 거, 욕탐이라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내가 주도적으로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다양한 것들로부터 두들겨 맞는 불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거기에 내 안에서 행위가 순환되어 돌아오는 욕탐까지도 또 때린다. 이걸 말해줬죠. 그런데 그러한 보리단경이 말하는 이런 타격당하는 삶의 현상을 극복하려고 하면 어떤 일부터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일까요? 라고 할 때 지금 이 여섯동물 비유경에서는 호흡이라는 몸에 속한 것 여기에다가 묶어라. 여기에 묶지 않으면 색은 색대로 때리고 성은 성대로 때리고 이러는데 호흡에다가 묶어버리자. 그러면 호흡이라는 건 뭐예요? 신과 촉의 관계죠. 신과 촉의 관계로 묶어버리면 일단은 색성향미라고 하는 또는 법이라고 하는 나머지 것들은 내가 지금 신이 되어가지고 촉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강하게 묶어버리니까 다른 것들은 강하게 묶이지 못한 단속이 충분하지 못할 때는 막 와서 때리느라고 하지만 충분히 내가 삿띠를 힘있게 하는 단속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때요? 기둥 하나에 강하게 못 박히니까
나머지 색, 성향, 미, 법 이러한 것들이 나를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6가지 동물 중에 일단 5가지 동물은 내가 호흡을 붙잡는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에 의해서 나를 못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때요? 호흡이 보리단경에서 말하는 식으로 나를 때릴까요? 이러한 삶의 과정이 이렇게 기둥을 딱 박아놓고 해보자. 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 왜 싸움 할 때 1대 10 이렇게 싸우면 뭐라 그래요? 한 놈만 조져 이렇게 하지. 사실은 이게 그런 거 아닐까? 호흡이라고 하는 요 하나를 내가 잡지 못하면 10대 1의 싸움에서 10명한테 내가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그러니까 한 놈만 두들긴다 이런 식의 이제 대응을 하면, 물론 뭐 조금은 이제 우리가 좀 뭐 사정을 감안해서 들으면 한 명이라는 이 대상에 대해서 나중에는 이 하나의 대상으로부터 맞는 것도 넘어서 가지고 내가 하나의 대상을 공격함으로써 10대 1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뭐 이런 개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6동물 비유경이 말하는 하나의 기둥에 묶어라, 단속해라 라고 하는 호흡이라고 하는 몸에 속한 하나의 대상, 이것에 내가 강하게 붙잡아 버리면 그때는 보리단경이 말하는 타격당하는 삶을 극복하고 내가 그야말로 주도적으로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호흡아, 나는 딴 거 다 물리쳤고 호흡 너를 내가 선택적으로 보겠다. 요런 일이 가능한 거죠. 선택적으로 선택당하는 상태에서 선택하는 삶으로 달라지는 요런 측면을 보리단경하고 6동물 비유경 2개의 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대념처경에서도 그렇고 뭐 신념처경, 입출식념경, 결국 신념처로 호흡 하나로 대상이 모아지는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이런 식이죠. 6대 1의 싸움에서 1대 1의 싸움으로 대세를 바꿔보자. 1대 1의 싸움으로 만들고 그 상태에서 1대 1의 타격당하던 삶을 1대 1의 타격하는 삶으로 바꿔보자. 이러면 승리하는 거죠. 이건 요 보리단경하고 6동물 비유경 2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그냥 요런 왜 우리가 호흡을 붙잡아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2가지 경을 먼저 보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호흡 수행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호흡 수행을 보자라고 하는 거는 자, 대념처경의 진도를 나가는 거죠. 대념처경 한 장 넘기면 방법을 얻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나왔고, 2번째 페이지에서는 신수신법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면 한 장을 넘어서 4페이지로 가면, 자 4페이지 맨 위에서 보면 이래 됩니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무는가. 신수신법을 제시를 해놓고 이제부터 자 그러면 신념처 얘기를 해보자. 어떻게 신념처를 하느냐.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무는가.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그강 공부에 의하면 9번의 후렴구를 통해서 몸에 속한 것이 9가지 주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어떻게? 9번. 자,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 비구들이요, 숲으로 가거나 나무 밑으로 가거나 빈집으로 간 비구는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하여 가다듬은 뒤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고 삿띠를 준비한 뒤에 또는 이제 알아차리면서 앉아 있다. 그는 오직 삿띠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삿띠하면서 내쉰다. 1. 길게 들이쉴 때는 나는 길게 들이쉰다라고 분명히 알고 길게 내쉴 때는 나는 길게 내쉰다라고 분명히 한다. 2. 짧게 들이쉴 때는 나는 짧게 들이쉰다라고 분명히 알고 짧게 내쉴 때는 나는 짧게 내쉰다라고 분명히 한다. 3. 온몸을 경험하면서 나는 들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하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나는 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4. 신행을 진정시키면서 나는 들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하고 신행을 진정시키면서 나는 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그리고 이어서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숙련된 선방공이나 선방공의 제자는 길게 끌면서 나는 길게 끈다라고 분명히 알고 짧게 끌면서 나는 짧게 끈다라고 분명히 안다. 비구들이요, 이처럼 비구는 해서 반복돼요. 그리고 나면 그 뒤에는 이제 먼저 공부한 후렴구가 나오는 거죠. 자, 요 이야기가 이제 말하자면 호흡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는 그 출발 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1, 2, 3, 4가 지시되는데 이 1, 2, 3, 4 이후의 이야기, 김법원이 우리 이후 이야기는 16단계까지 가죠. 그 16단계까지 가는 거는 어느 경에서 설명을 해요? 입출식령경에서 설명을 해주죠. 상세하게.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4단계까지 가는 그 과정을 이해하자. 그 4단계의 과정이 진행되는데 어떤 테크닉으로 수행을, 호흡을 보아야 할까? 요 얘기 지금부터 한 30분 걸려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칠판에 적어 놓은 게 뭐냐 하면 빠니다야 빠리묵항 이랬어요. 묵하라고 하는 게 입구, 얼굴 이런 표현이거든, 이런 단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호흡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숨 쉬는 거. 숨 쉬는 이야기를 하자라고 보면 호흡이야. 호흡의 입구면 뭐죠? 콧구멍이죠. 콧구멍. 이거는 사전적으로 콧구멍이라고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호흡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호흡이 들고 나는 입구 이러면 콧구멍이라고 번역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빠리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주변, 이렇게 주변 주위 이래 보면 돼요. 그래서 빠리묵항 하면 콧구멍 주위 요렇게 이제 번역되는 말이거든요. 빠니다야라는 말은 이 빠니디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업을 얘기할 때 윗닦아 다음에 의도 기대 지향 이래 나오죠. 그리고 사유로 연결되잖아요. 그때 의도 기대 지향이라는 말이 빠니디야. 그리고 빠니디라는 지향의 역격 이래 가지고 이거는 역격이 아니라 절대치구나. 그래서 지향한 뒤에 또는 지향하면서 요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빠니다야 빠리묵항 이러면 콧구멍 주위를 지향한다.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고 라고 호흡 수행의 한 가지 그 명제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숲으로 가거나 나무 밑으로 가거나 빈집으로 간다라는 요건 뭐예요? 수행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남들한테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선택해야 되죠. 우리가
얼마나 글쎄 우리 강보부님처럼 수행 많이 하시는 분은 어떠실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장 바닥에서 수행을 하리라. 내가 시장 바닥에 앉아가지고 호흡을 보리라 이래가지고는 성공하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수행을 합시다 라고 하면 첫째로는 방해받지 않는 자리를 찾아야 돼요. 방해받지 않는 자리를 찾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몸을 곧게 하여 가다듬은 뒤 이랬거든요. 뭐 가부좌를 들고 뭐 이런 거죠. 몸을 곧게 해서 가다듬자 하는 요건 뭔가요? 어차피 이제부터 수행을 하자라는 이 일은 몸보다는 마음이 하는 일이거든요. 마음이 수행을 해야겠는데 마음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몸을 떠나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몸 안에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이 마음이 만약에 몸이 이리저리 흔들리면 어때요? 마음은 따라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면서 수행할 수는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방해받지 않는 자리를 찾은 다음에는 마음이 몸의 흔들림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몸을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가다듬어줘야 한다. 그래서 다리를 꼬고 앉아서 허리를 반드시 해서 그 부분을 몸을 곧게 하여 가다듬은 뒤 이렇게 번역을 했죠. 자, 그렇게 방해받지 않는 자리를 찾고 몸을 곧게 하여 가다듬고 하는 외적인 준비를 마치고 나면 이제부터 마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이야기의 시작이 뭐예요? 빠니다야 빠리묵항 해가지고 콧구멍 주위 어느 한 점을 지향한다. 내 마음을 콧구멍 주위의 어디 한 곳에다가 딱 보내라. 요 얘기거든요.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 저기 법원님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자 이랬잖아요. 콧구멍 주위를 말하자면 이게 다 콧구멍 주위겠지? 호흡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서 콧구멍 주위 어느 한 군데 해가지고 콧등을 지향하자 이렇게 하면 호흡 수행할 수 있나요? 그건 안 되는 거야, 그죠? 호흡 수행이라는 건 어차피 콧구멍을 입구로 해가지고 공기가 들락거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콧구멍 주위라고 표현은 했지만 그것이 말하는 구체적 의미는 공기가 들락거리면서 내 피부에 닿는 그 자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대충하게 말하자면 인중을 중심으로 인중 중에 뭐 어느 한 점 내 마음을 보내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콧구멍이 이래 있으면 공기가 들락날락을 한다고. 그러면서 요 인중 중심 요 어느 만큼의 감각이 있겠죠. 여기로 내 마음을 지향해라. 지향을 하는 거 고리 보내 요 얘기죠. 요거 달리 말하면 뭔가요?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이 인식의 주관 객관 중에 호흡 수행할 때는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신과 촉의 관계로, 그죠? 신과 촉의 관계로 몸이라고 하는 피부라고 하는 요 콧구멍 주위 인중 어느 한 점 여기를 인식의 주관으로 하고 고기에 닿는 공기 알갱이가 남기는 느낌 요거를 촉이라는 대상으로 삼는. 그래서 이렇게 호흡 수행을 한다라는 것은 보리단경이 말하는 기둥을 세워야 돼. 기둥을 세워가지고 6가지 모두를 다 여기다 묶어. 이 기둥이 뭐라고? 몸의 속관사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호흡이요. 요 얘기죠. 보리단경이 여섯 동물 비유경이 말하는 여기에다가 기둥을 박아라 라고 하는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콧구멍 주위를 지향한다라는 요거는 요거님 이게 지향했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걸까요? 요 얘기잖아. 신과 촉, 여기로 지향을 한 거야, 마음을. 그러면 요 얘기는 신과 촉 사이에서 인식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인식작용이라는 게 뭔가요? 이건 이제 신이라 하지만 이건 결국은 이제 나잖아. 내 마음과 몸이 함께 한 거잖아요. 내가 공기알갱이가 남기는 그 느낌, 요거를 대상으로 인식하는 거라고. 지향한다라는 요 말은 내 마음을 거기 갖다 두자. 내 마음을 콧구멍 주위 여기 갖다 두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향된 그 상태에서 콧구멍 주위에 닿는 공기알갱이의 느낌, 그것이 인식되는 거예요. 인식된다는 건 뭐예요? 내 입처, 외 입처 하면 여기서 식이 생기는 새끼치잖아. 딱 지향해가지고 지금 내 콧구멍 아래 요 한 점에 마음을 딱 보냈더니 지향했더니 거기에서 공기알갱이가 들어가고 있구나, 나가고 있구나. 들어가는 공기알갱이가 때리고 있구나. 나가는 공기알갱이가 때리고 있구나. 나는 지금 숨 쉬고 있구나. 요거를 아는 거죠. 인식한다는 게 아는 거잖아. 그치? 버부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버부님이다라고 아는 거거든요. 여기서 신과 촉의 관계에서의 인식이라는 것은 내 피부에 닿은 것이 호흡이 들어가면서 지금 때리고 있구나, 나가면서 때리고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뭐 거의 이런 표현을 우리가 처음 하는 것 같아. 지향한다라는 이 말이 그냥 마음을 갖다 놓자 이렇게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 바로 마음이 지향된 그 자리에서 인식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공기가 들어가면서 남기는 그 느낌 감촉을 여기에서 공기가 들어가면서 감촉을 남기고 있구나. 내가 지금 느끼고 있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인식작용이요. 그죠? 지향한다라는 말에서 인식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알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알고 있는데 경은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삿띠를 준비한 뒤에 라고 말했어요. 앉아있는데 얘가 삿띠를 준비한 거야. 삿띵 우파타 빼뜨와 삿띠를 준비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 오직 삿띠 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삿띠 하면서 내쉰다. 그는 오직 삿띠 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삿띠 하면서 내쉰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요 얘기는 뭐예요? 요거는 지향이라는 요걸 통해 가지고 내가 내 마음이 요리 지향돼 가지고 거기서 공기알갱이가 닿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라는 요 인식작용과는 별개로, 그죠? 인식작용은 신과 촉에서 생기는 거야. 이것과는 별개로 삿띠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삿띠를 준비해가지고 삿띠 하면서 들이쉬고 내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 요 부분을 일단 좀 빼놓고 넘어가 보자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는 신과 그러니까 나와 대상의 문제니까 삿띠라는 거 일단 빼놓고 내가 호흡을 인식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무엇을 하라는 것일까? 라고 넘어가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경은 이어가지고 1, 2, 3, 4로 나오죠. 길게 들이실 때는 나는 길게 들이신다고 빠져난다. 분명히 한다, 꿰뚫어간다. 길게 내쉴 때는 길게 내쉰다라고 빠져났디. 분명히 한다. 짧게 들이실 때는 나는 짧게 들이신다라고 빠져났디. 분명히 한다.
짧게 내쉴 때는 나는 짧게 내쉰다라고 분명히 한다. 라고 해서 신과 촉의 이 인식 과정에서 내가 지금 여기를 마음을 딱 지향한 상태에서 보니까 들어가는 공기가 한참을 때리고 있네? 한참 때리는 거 보니까 이거는 길게 들어오는 숨이구나.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빠져나트 이래가지고 꿰뚫어한다. 나가는데 보니까 내 마음은 요 한 점에 서 있는데 한 점에 서 있는 내 마음이 인식을 하고 있어. 그런데 한참을 인식하고 있어. 이건 뭐예요? 나가는 게 한참 나간다는 얘기야. 지금 나가는 공기가 길게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빠져나한테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수행을 하면서 이제 호흡이 조금씩 가라앉아가면 이거 좀 짧아지겠죠? 내 마음은 우선 여기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지향된 상태로. 그래서 이거 지향이라는 말을 우리 중요하게 보자고요. 딱 여기를 지향하고 서 있는데 공기가 들어가는 숨에서 여기를 때리는 그 시간이 짧아졌네? 내가 호흡이 짧아졌구나. 짧게 들이쉬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겠죠. 나가는 게 짧으면 짧게 내쉬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겠죠. 요건 지금 사띠라는 이야기 빼고 하는 거야. 그죠? 요 사띠 빼고 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콧구멍 주위를 지향한다. 내 마음을 인중 한 점에 기둥으로 묶었다 하는 요 상태를 놓고 그렇게 내 마음이 거기 딱 서 있으니까 여기를 때리는 공기의 시간이 긴 거 보니 길구나. 짧은 걸 보니 짧구나.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죠? 분명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 그리고 나면 3번, 4번은 뭐냐 하면 온몸을 경험하면서 나는 들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라고. 여기서 1, 2번하고 3, 4번이 달라져요. 1, 2번은 빠져나띠라는 동사를 써가지고 내가 여기 딱 지향하고 있는데 요 지향된 상태에서 내가 인식하고 있거든. 요게 긴 시간 때리는 걸 보니까 길구나. 짧은 시간 때리는 걸 보니까 짧구나. 라고 뭐냐 하면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냥 본다는 거야. 빠져나띠 그냥 분명히 보기만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가지고는 온몸을 경험하겠다. 여기서 몸이라는 거는 이제 호흡이란 말이에요. 호흡을 들어오기 시작하는 점에서 나가 끝나는 데까지를 다 보리라. 라고 어떻게 한다고? 시도한다라고 말하잖아. 여기서 시도한다. 시카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시카티 우리는 이제 수행 쪽에서는 시도한다라고 번역을 하고 또 공부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여기는 수행 이야기니까 시도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뭐야? 앞에 지향된 상태에서 보기만 하자. 요거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내가 그 공기 알갱이들이 때리는 그 느낌, 그 대상에 대해서 무언가 액션을 취하자. 시도라는 건 그거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사냥을 한다. 총을 들고 총보다 화살? 활을 들고 사냥을 한다라고 하면 저기서 이제 사슴이 한 마리 있어. 그럼 그 사슴을 쏴야겠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나요? 보자마자 쏘지 않는다고? 화살을 딱 당긴 상태에서 그 사슴의 움직임을 잘 본다고. 사슴의 움직임이 확실하게 잡혀주면 확실하게 사슴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여지면 그때 탁 활시위를 당겨서 쏘는 액션이 들어가잖아.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호흡 수행이라고 하는 게 호흡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대상을 붙잡고 얼마나 멀리 갈까라고 하는 수행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려면 첫째로 할 일이 뭐냐?
화살을 당긴 상태에서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는 거야. 정확하게 잡아야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빠자나티. 길다 짧다라고 분명히 한다. 여기서는 어떤 액션 없이 그냥 붙잡는 거요. 딱 붙잡아가지고 정확히 보는. 그 다음에 3, 4단계 가서 잡았다 하고 활을 탁 시위를 넣는 거죠. 그러면 화살이 날아가서 사슴을 잡잖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이든 잘하자, 신중하게 하자, 진지하게 하자라고 하면 다 그렇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잘 주목해가지고 붙잡아야 거기에 대해서 뭘 한다고. 지금 보면 호흡 수행이 1, 2단계에서 빠자나띠 분명히 한다. 긴지 짧은지. 그리고 3, 4단계에서 호흡 온몸을 경험하리라. 신행. 여기서 신행은 이제 호흡이란 말이에요. 호흡을 가라앉히리라 라고 시카티 시도한다. 이건 뭔가 액션을 취한다. 요 얘기예요. 요거 조금 어렵지만 요렇게 이해를 해줘요. 빠자나띠라고 하는 요 부분은 어디에 중심을 둔 거냐 하면 도리깨꾼이 때리는 이런 신과 촉의 관계 여기에서 한 놈만 패리라 이래가지고 호흡을 딱 붙잡는 일을 통해서 나머지를 무력화시킨 거야. 그리고는 내가 더 이상 너한테도 두드려받지 않고 내가 주도해서 너를 볼 거야. 내가 너를 타격할 거야. 이래 되는 게 빠자나띠. 분명하게 하는 딱 호흡을 붙잡은 거야. 그리고 나면 남아있는 게 뭐예요? 7번째 도리깨꾼이 있잖아. 그죠? 이 7번째 도리깨꾼이 말하자면 탐진치를 싣고 오는 거거든. 이 탐진치가 욕계 중생의 여러 탐진치도 있지만 끝까지 가면 어때요?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용루, 유루, 무명루, 무명루까지를 다 부숨으로써 깨달음에 가잖아? 결국은 이 욕탐이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서 깨달음까지 도달하는 탐진치 전체의 영역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시도하자라는 것은 앞에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욕탐을 제어하는 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욕탐을 제어하는 일, 여기에서 첫 단계로 내가 보는 일을 정말로 잘해야겠다. 내가 이거를 길다라고 빠자나띠 분명히 알고 짧다라고 빠자나띠 분명히 알았지만 사실은 이게 호흡의 원 길이는 이만한데 내가 보는 능력이 부족해서 요만큼을 보면서 길다 짧다 이렇게 아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 정말로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 힘을 작용해가지고 밀어내야지. 그래서 이거 호흡 전체를 보면 전체를 보니까 길구나 짧구나라고 정확하게 아는 거잖아요. 이렇게 호흡 전체를 보리라 라고 현재 보는 일의 한계를 극복하는 이것이 욕탐을 제어하는 그러니까 7번째 도리깨꾼을 제어하는 그 첫 번째 과정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개념 적용에서는 요 시카티를 2개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호흡 전체를 보리라, 하나는 신행, 들숨날숨을 가라앉히리라 이렇게만 말하죠. 그런데 이게 입출신명경으로 가면 어때요? 요 1, 2, 3, 4 다음에 12개가 더 있어가지고 이 호흡 하나를 대상으로 보는 일이 16단계로 늘어나잖아. 그게 뭐예요? 지금 여기서는 개념 적용에서는 이제 앞부분을 소개해주고 나머지는 후렴에서 말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앞부분에서 이 욕탐의 앞에 부분만 제어하는 이야기를 한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후렴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을 다 제어하는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입출직면경으로 하면 어때요?
입출식량경은 이 전체를 놓고 1, 2번은 앞에 있으니까 3번부터 16번까지 14단계로 구분을 해서 이 전체를 말해준다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여간 우리가 대념적용과 신념적용, 입출식량경이 어떤 구조적 차이를 가지고 설명하느냐 하는 걸 이제 이해하면 되고, 그러니까 대념적용에서는 이렇게 16단계 중에 앞에 4단계, 앞에 4단계 중에 또 앞에 2단계는 화살을 사냥감 한테로 초점을 맞추는 빠자나티 요거고, 실제로 액션을 하는 것은 2단계만 말하는 거예요. 시카티. 그렇게 이제 4단계만 말하고 나머지는 후렴구로 설명을 한 거야. 입출식량경에 가면 남아있는 뒷부분 12개를 상세히 설명하는 거. 이런 차이가 있다. 그렇게만 알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이 사띠 이야기는 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띠 이야기는 빼고 이렇게 말했지. 수행을 하려니까 일단 방해받지 않는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수행은 마음이 중심이 돼서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몸 때문에 마음이 방해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바르게 세우고 가다듬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의 수행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도리단경과 여섯동물 비유경을 우리가 섞어서 이해하는 걸로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말뚝을 박아라. 이 말뚝을 박는 일이 뭡니까? 여기로 호흡에다가 콧구멍 주위 한 점, 즉 인중 어디 공기가 닿는 한 점에 내 마음을 지향해라. 말뚝을 박아라 이거죠. 말뚝을 딱 박고 나면 그 말뚝이 말뚝이 박혔다라는 거, 오늘 굉장히 비중 있게 말하는 게 말뚝을 박았다는 게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신과 촉의 인식작용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즉 지향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여기에 닿는 공기 알갱이의 감촉을 인식하고 있어, 알고 있어. 요거죠. 그렇게 인식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길게 들어오고 길게 나가고 하는 것을 빠져나티 분명히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짧게 들어오고 짧게 나가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식작용을 잘해라 요거예요. 인식작용을 잘해라. 인식작용을 잘해가지고 딱 사냥감한테 겨냥을 정확히 해라. 그래서 잘 잡혔다라고 하면 이때 오케이 이제부터 액션 해가지고 시도한다. 시카티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시카티가 약간 그 호흡 수행과 관련해서는 시카티가 14단계가 나오는데 대념적용에서는 앞에 2단계만 설명을 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후렴구를 통해서 개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어찌 보면 오늘 수업 중에 가장 중요한 절반은 요거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한 가지 남은 게 있죠. 결국은 이제 사념초 수행을 말하는 대념적용이니까 사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자, 제가 지금 경은 분명히 지향하고 그 다음에 사띠를 준비하고 이렇게 말한다고? 사띠를 준비하고는 오직 사띠하면서 들이시고 오직 사띠하면서 내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빼놓고 설명을 했죠. 그 얘기는 뭔가요? 사띠가 뭐라고요? 문지기야, 그치? 지향하라. 신과 촉의 관계에서 인식작용을 하자. 여기다가 말뚝을 받고 내 마음을 묶자 이랬거든. 그런데 여러분님 이거 잘 안 되죠.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뭐예요? 눈을 뜨는 개념으로 또는 주의 깊은 마부의 역할로 대표적으로 문지기로의 기능을 해주는 사티가 필요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잘 하는
하는 사람은 또도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딱 여기 지향 해가지고 딱 마음을 보내고는 그 자리에서 빠지아나띠 하고 시카띠 하고 해서 넘어가면 되거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도와줄, 이때 도와주는 것을 뭐라 해요? 불선을 방어하자라고 할 때는 힘이라 하고, 진보를 이끄는 동력, 이런 기능이라 한다 이랬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자리에서 도와줘야 되는 게 사띠라는 힘이고 기능인 거라고. 그래서 이제 지향이 잘 뒤지면 걱정이 없는데, 지향한다는 요것이 달리 말하면 말뚝을 딱 박아놓으면 되겠는데, 말뚝이 제대로 박히지 않으니까 말뚝을 박는 이 일을 위해 가지고 사띠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거죠. 사띠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경은 이제 요 자리에서 지향하자. 그리고 사띠를 준비하자. 사띠를 준비해서 사띠의 도움을 받자. 사띠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이제 사띠가 준비됐으니까 오직 사띠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사띠하면서 내쉰다. 그럼 이건 뭐예요? 사띠의 도움 없이도 말뚝이 잘 박아져 있는 사람은 그냥 지향하고 빠져나띠 하면 되거든. 근데 말뚝이 잘 박히지 않은 사람은 빠져나띠를 하려니까 무슨 방법이 필요해요? 내 마음이 말뚝이 박아져야 되잖아. 즉 촉을, 그죠? 호흡, 공기알갱이가 주는 그 느낌, 감촉을 떠나지 않을 수 있어야 빠져나띠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사띠를 준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사띠를 준비하는 일. 여기서 이제 우선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짚어보고 갈 거는 요 얘기죠. 지금 요거는 호흡 수행과 관련한 이야기라지만 사념초 수행의 원 내용은 뭐예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머문다. 아따띠 삼빠전어 사띠마 해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하자. 요거죠. 이때 보면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머문다라는 요 얘기가 뭐예요? 콧구멍 주위를 지향한다. 그래서 지향한 상태를 이어본다. 지향한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머문다. 즉 지향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빠져나띠하고 시카띠하는 이어지는 수행으로 넘어간다. 요거죠. 그런데 아따피 삼빠전어 사띠마 요건 뭐죠? 사띠 해가지고 만약에 호흡을 놓쳤으면 틀렸구나라고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판단해가지고 돌아가는 노력을 하는 거죠. 사띠 해가지고 마음의 현재를 발견해서 보니까 호흡을 잘 붙잡고 있다라고 하면 아, 이건 잘하고 있구나.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향상으로 나아가라. 아따비 삼빠전어 사띠마. 요게 바로 사띠 우빠따 빼뜨와 해서 사띠 하는 자로 들이시고 내셔라 하는 요 말이죠. 그러니까 사념초 수행의 원구문이 호흡 수행에서는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그 이해를 했고요. 자, 이러면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은 이 호흡 수행의 요 자리에서 요점적으로 지향한다라는 것이 인식을 한다. 내 마음을 거기에 두고 인식을 한다. 그래서 빠져나띠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 시도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그런데 지향한 그 상태가 말뚝이 딱 박힌 것처럼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띠를 준비해가지고 사띠하면서 들이쉬고 내쉬자. 그래서
그렇게 쭉 지향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 빠져나가고 시카체자. 이렇게 지금 설명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소개만 하고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또 할게요. 사띠가 사띠를 준비한다라는 거고, 사띠가 준비된 사람이 사띠하면서 들이쉬고 사띠하면서 내쉰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부분은 신경 쓸 게 없어요. 그죠, 고모님? 이 부분은 사띠가 준비되면 준비된 사띠를 가지고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거니까 사띠가 준비된다라는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죠. 여기서 김보부님, 그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말로야 지향하는 이게 잘 유지가 안 되니까 사띠가 있어서 문지기 역할을 해주면 되지, 요거거든. 근데 문제는 이 사띠가 이 사띠 이리 와 한다고 오나요? 안 오죠. 사띠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사띠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게 이제 호흡 수행의 호흡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요거죠. 물론 이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요 단계를 익숙해지면 빠자라띠하고 시카띠 해가지고 16단계로 쭉 가는 그게 본격적으로 호흡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나 박보부님 아직 잘 안 된대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뭔가요? 이 사띠를 어떻게 준비할까? 어떻게 준비하면 그게 내 마음이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는 요 신과 촉에서 인식하는 말뚝박은 요 상태를 유지시켜 줄 것인가? 요게 필요한 거죠. 사띠가 우리가 이제 요 사띠를 비유적으로는 어떻게 말했나요? 알통과도 같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봤죠. 이제 첫 시간에 팔에 알통이 있어야 든다고. 사띠를 준비하는 방법 똑같이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우리가 그때 그 마동석 씨인가요? 배우? 마동석 맞죠? 마동석 씨 같은 정말 참 멋있어. 그런 활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정도야 어차피 알통이 이미 갖추고 준비가 된 거야, 그 사람은. 그렇다고 준비가 되어 있다 해도 이렇게 지나다가 부딪히면 아프다고, 그죠? 다친다고. 준비된 사람은요, 야, 내가 일을 해야겠구나, 힘을 좀 써야겠구나 라고 힘을 써볼까? 하고 딱 마음으로 힘 좀 쓰자 이래야 하면 알통이 작용을 한다고. 사띠가 많은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이미 사띠가 힘이 써진 사람은요, 사띠라는 알통이 커진 사람은, 자, 지금부터 내가 우리가 24시간 수행만 하는 거 아니니까, 자, 지금 내가 앉아가지고 호흡을 좀 봐야겠다, 호흡을 지향하자 라고 하면 호흡을 지향하자, 사띠하자 라고 마음 먹는 그 순간 이미 갖추어져 있으니까 사띠가 딱 써가지고 마음이 그대로 호흡에다가 말뚝을 때려박는 이 일을 그냥 해준다고. 그러면 사띠가 준비된 이 사람은 그냥 앉아서 사띠하자 이러면은 호흡을 지향하고 사띠를 준비해서 오직 사띠하는 자로 들이쉬고 사띠하는 자로 내쉬고, 그러는 가운데에 길면 길다고 짧으면 짧다고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가지고 이 정도 내가 보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액션을 좀 해볼까? 호흡 전체를 보자. 호흡을 가라앉혀보자. 이렇게 깨달음으로 가는, 욕탕을 가라앉히는 과정이 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알통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 알통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튼 대략 또 알통이 준비 안 됐다는 것도 두 단계로 나눠보지 알통이 그저 요만큼 있는 사람, 말하자면 아령 하나라도 제법 좀 무게가 있는 아령 하나는 들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아령을 들고 운동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마동석 배우처럼 이런 힘센 알통이 갖춰질 때까지 운동을 해주면 되죠. 그런데 사람들에 따라서는 뭐 어린아이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상당수 그러하죠. 거의 뭐 그냥 알통이 거의 없는, 근육이 거의 없는 이런 분들이 또 많죠. 그런데 이런 분이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말 그대로 나한테 삿띠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면 이제부터 삿띠를 새로 만들어서라도 해야겠다. 아령 들고 운동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령을 들고 할 수 있는 만큼도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알통을 준비할까? 여기부터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삿띠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된 사람, 중간 정도 약간의 알통이 있는 사람, 그리고 전혀 새로 삿띠를 준비해야 하는 사람, 세 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겠죠. 뭐니 해도 대념적용을 통해서 이러한 신과 근의 인식 과정에서 호흡을 지향한 다음에 어떻게 삿띠를 준비해서 이어갈까라는 요 자리가 대념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호흡 수행을 익혀야 하는 중심 자리다. 그러면 이제 세 단계로 알통의 그 상태를 구분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쨌든 이게 특강이니까 아예 알통이 하나도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알통을 준비해서 마동석 씨와 같은 알통을 갖게 될 것인가 하는 이 과정을 설명을 좀 해야 하는 필요가 있겠죠. 이 참 정말 준비 과정이 너무 길다. 준비가 길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런 이해가 사실은 필요하죠.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어떤 테크닉에 의해 가지고 삿띠를 준비하고 삿띠라는 알통을 힘있게 해서 그 삿띠 알통이 강력해 가지고 필요한 모든 일을 즉석에서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절반 드리고 나머지 절반으로는 어제는 우리가 대념적용을 4주 과정으로 했으니까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그 호흡 수행에서 이런 전체 과정을 하고 나면 뒤에 과정은 이미 우리가 후렴을 다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이러한 주제, 그러니까 후렴에 의해서 16 주제가 나오잖아요. 그 16주제가 호흡 다음에 15가지는 어떻게 제시되어 있다 하는 것을 좀 읽어보면 대념적용은 이 4주 과정으로서는 충분하게 공부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삿띠를 준비하는 구체적 테크닉부터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셔요. 아직은요. 진짜 시간은 이제 다 됐지만 질문하실 게 있으면 하세요. 몸 전체를 본다는 거. 네. 기도한다는 게 예. 이해가 잘 안 되고 전체를. 예. 한 점만 보는데 어떻게 호흡 전체를. 그게 한 점에 있다라는 게 공기가 이제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공기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니거든요. 오직 그 한 점을 마음은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기가 들어갈 때는 어떤 공기가 들어간다 하면 여기서부터 감각이 되겠죠. 그러면 이 공기가 뒤따라서 들어가는 것의 끝까지가 감각이 될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안 그럴까? 아무래도 공기가 이게 따지면 바람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바람도 중간 어디는 좀 더 세게 들어갈 거고 시작하는 요때는 좀 미세하게 약한 강도로 바람이 들어갈 거라고 끝날 때도 약할 거고 우리가 요 한 자리를 지향해 가지고 요 점에 닿는 것을 보자라고 하면 웬만해서는 들어가기 시작할 때 아주 그 미세하게 움직이는 공기 요거는 내가 지각을 못 그러니까 내가 감각을 못 하는 거야. 인식을 못 해. 그러다가 강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알게 되고 마지막에 또 미세해진 부분은 모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요렇게 요만큼을 보면서 길다 짧다 알았다가 나중에 이제 충분히 준비가 되면 야 내가 보는 게 다 보는 게 아니잖아. 조금 더 이 지향하는 여기에서 좀 더 강하게 집중을 해보자. 집중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세한 부분을 조금씩 더 미세한 부분들까지도 인식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주 미약한 부분까지를 포함한 시작부터 끝까지 이 전체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마음이 얼마나 강하게 집중되느냐. 집중력이 커지면 전체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호흡 전체를 보았다라고 하면 초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중력이 커지는 만큼 보는 범위가 넓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봅시다.